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7월 4주차 대한조선까지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주에는 IT캠 한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T캠은 첨단 화학 소재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데요. 정밀 합성과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소재와 OLED 소재 등의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소재 부문부터 보시면요. 의약품은 크게 의약품 중간체,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제약회사는 완제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담당하게 되고요. 의약품 중간체와 원료의약품은 IT캠 같은 정밀화학 합성회사 또는 GMP의 인증을 받은 전문적인 화학회사에서 생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KGMP 인증과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머크향의 품질 검증을 기반으로 의약품 중간체와 원료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요.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당뇨병, 역류성 식도염, 독감,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SK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 업체로서 당뇨병 복합제에 쓰이는 원료물질인 BCBB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고객사는 그 밖에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한미약품 등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약품 소재 부문이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을 안겨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올리고펩타이드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리고펩타이드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짧은 아미노산 사슬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올리고펩타이드가 비만 치료제 신약에 적용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고객사와 2021년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올리고펩타이드 의약품 원료 양산화에 성공을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엮인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DNA 또는 RNA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표적 항원 치료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특정 유전 질환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그 적응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제품들 모두 mRNA 기반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술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회사는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관련된 고객사들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중간체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현재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를 최종 고객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1차 벤더 A 고객사가 ST팜인 것 같거든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기술력을 높이 산 동아제약그룹의 동아소시오홀딩스와 ST팜이 회사의 전략적인 투자자 SI로서 합류를 했어요. 이 ST팜이 글로벌 탑티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OLED 소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유기물층에다가 핵심 소재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하가 이동을 하는 공통층과 그 결과 빛을 내는 발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공통층과 발광층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들을 생산, 납품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고객사는 애플,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회사들이죠. 네, 이 OLED 전자재료 분야에서는 중수, D2O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수가 무엇일까? 자연수, H2O의 수소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듀테륨, D, 중수소로 결합된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보다 무겁고 화학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특성을 가진대요. 중수의 중이 무거울 중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자의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차세대 물질로 적극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LED나 HBM 이런 공정에서 모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OLED 분야에서는 발광층에서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하게 되면 밝기, 휘도가 더
향상되고 OLED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중수의 소비량이 많은 국가인데 현재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란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더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IT캠은 자연수에서 중수를 농축하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용된 중수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괴산 공장에서 중수의 파일럿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고 향후에는 생산 규모를 수요의 22%에서 달하는 8톤까지 증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OLED 소재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지난해에 OLED 핵심 소재 특허 최다 보유 기업인 UDC의 투자 전문 회사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회사가 프린터 카트리지에 사용되는 감광 재료, OPC 이런 것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ST 첨단 정밀과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ST 머트리얼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OLED와 원료 의약품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자금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OLED 소재, 중수 생산 시설인 디스플레이동과 원료의약품 등을 만드는 의약품동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넘어가서 실적 점검할게요. IT캠의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622억 원,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38.3%, 816.8%나 늘었습니다. 매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됐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차질을 개선한 효과라고 해요. 의약품 원료가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했고요. 근데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이번에 테슬라 트랙으로 상장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밸류를 산정할 때 순이익의 추정치를 적용할 수가 있대요.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추정치를. 그래서 결국에는 또 원하는 기업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테슬라 트랙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상장이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어요. 3개월짜리가 붙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환청을 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밸류 평가 방법은 EV 에비타를 택했는데요. 설비 투자가 많은 장치 산업이 주로 사용합니다.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비타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기 전에 영업이익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기업으로 ST팜, 레이크 머티리얼즈, 캠트로스, 폴라리스 AI 파마, 원료 의약품이나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이런 소재 회사들 선정을 했고 평균 EV 에비타는 24.90배를 산출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25년 추정 에비타를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19억 원을 적용을 했어요. 현재 흑자 기업이면서도 미래 추정치를 땡겨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선 27년, 28년 추정치가 아니고 가까운 시점 25년 추정치이기도 하고요. 미래 추정치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문제 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고객사 맞춤형 생산을 하는 수주 사업이라 고객사 구매 주문서나 포캐스트, 잠정 수요량을 기반으로 미래 실적을 추정하기가 타 산업보다는 좀 쉽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25년 실적 개선의 근거로 OLED 생산 설비의 준공 완료로 인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놨는데 이게 수주를 기반으로 한 증설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시한 예상치가 과거 실적 증가 속도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실현 가능성 높은 수치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할인율 30.94%에서 23.32%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4,500원에서 16,100원을 제시했어요.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확인해보죠. 경쟁률 1157.98대 1, 230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참여 건수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2,400건 넘는 것들이 꽤 됐었는데 IT캠은 프로티나의 2,342건보다도 참여 기관 수는 적었습니다.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로 14,500원에서 16,100원이 제시됐는데요. 딱 한 개 기관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상단의 건수 기준으로 91.1%가 참여했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6,1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도 잘 잡힌 편인데요. 건수 기준으로 25.52%, 수량 기준으로 23.8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현저히 높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달바 글로벌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40에서 50%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 같아요. 좋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6,1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322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2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7일 단독 예정입니다.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예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20%나 배정이 됐는데 직원 121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300만 원.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혹시나 미달이 발생하진 않는지 1일차 끝나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15.44%에 해당하는 194만 2,636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유통물량이 10%대라서 품절주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도 약 313억 원 정도 가벼운 편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을 적용하면 200억 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습니다. 17.64% 정도밖에 안 돼요. 파라투스, VC, 벤처금융의 물량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VC나 전문투자자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ST팜 이런 SI들은 다 보호예수를 약속해줬습니다. 자, 파라투스는 현재 이 회사의 김인규 대표가 회사를 인수할 때 2020년 8월에 IT캠에 55억 원을 투자하면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발행가액은 5,750원이었고요. 2023년 7월에 또 한 차례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확히 얼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시면 22년 9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5,515원, 2024년은 16,493원, 공모가 16,100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해 볼게요. 단점은 딱히 없고요. 장점은 그래도 확실합니다. 유통물량 15.14%, 10%대밖에 안 되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10%대고요. 유통 가능 금액 313억 원, 최종적으로 200억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 22년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5,515원, 24년은 16,493원. 공모가와 비슷하거나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가볍고 가격 부담이 좀 덜한 편이기 때문에 수급 붙으면 더블 이상 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이 좀 날려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조선이 최종적으로 확약이 80%까지 잘 잡힌 상황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상장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IT캠도 영향받아서 잘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KB에 50만 주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25만 주, 청약 수수료 1,500원이고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16,000주까지 청약 가능한데 증거금으로 1억 2,88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120% 등급이면 1억 5,295만 원, 200% 우대면 2억 5,760만 원까지, 250% 우대면 3억 2,200만 원까지. 본인 우대 자격에 따른 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는 10주 85,000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면 우선은 저는 26만 건을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 미래에셋 주간의 뉴로핏에 약 28만 건까지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될 수도 있긴 해요. 균등은 아무튼 그러면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증거금은 6.2조 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3,081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41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약 건수가 생각보다 더 된다고 하면은 경쟁률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기본 등급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00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빵주, 비례 5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85,000원 되겠고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100에서 150%까지 보고 있거든요. 더블 기준의 기대 수익은 85,000원, 120% 정도면 96,600원, 150%는 12만 원 정도.
파킹 이틀치 이자가 약 13,135원이고 5% 마통 이틀치 이자는 약 35,288원이라서요. 대출도 써볼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럼 아이트캠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가득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 특히 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